한국의 로봇 기술은 일본의 것을 표절했다. 가짜 한국 기술로 세계를 속이려 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실버케어 로봇 회사 CEO가 회사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한국의 로봇공학 연구원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기술이 따뜻한 혁신으로 거듭났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실버케어 로봇 회사 하트봇의 CEO 제니퍼 밀러입니다. 올해로 90세가 되신 저의 할아버지 마이클 밀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지금 저의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1953년 1월 강원도 화천의 한 야전병원. 복부 관통상을 입고 후송된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처음 느끼셨다고 해요. 특히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상처를 닦아주시며 한국말로 아프지 않으세요? 빨리 나으세요.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님은 할아버지와 말은 안 통했지만 매일 손을 잡아주시고 미소를 지어주셨대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 따뜻한 손길은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기적의 나라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지.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셨어요. 매년 6.25 참전 기념식에 참석하셨고 한인의 행사에도 빠짐없이 가셨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했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어르신 공경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제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전하는 재주가 있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하나로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지. 그게 바로 한국의 지혜란다.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한국 사랑이 과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했어요. 특히 사회적 로봇, 즉 사람과 교감하는 로봇에 관심이 많았죠.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의 큰 회사에서 AI 개발자로 일했지만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뭔가 제가 꿈꾸던 기술과는 달랐거든요. 전환점은 5년 전에 찾아왔어요. 홀로 계신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최첨단 돌봄 로봇을 구입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차가운 기계를 무서워하셨죠. 이건 마치 병원 같구나. 그때 그 간호사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돌봄 로봇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했죠. 최신 AI 기술도 접목하고 섬세한 터치 센서도 달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회사가 개발한 돌봄 로봇의 시연회가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이 로봇은 24시간 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 복용을 관리하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합니다. 최첨단 AI가 탑재되어 있어 어르신의 감정 상태까지 분석할 수 있죠. 하지만 시연회는 실패로 끝났어요. 로봇이 노인 역할을 맡은 배우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했고 오히려 차가운 기계음으로 계속 지시만 하다가 결국 시스템이 다운되고 말았죠. 투자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언론에서는 차가운 기술의 한계라는 혹평을 쏟아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는 70년 전 한국의 야전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죠. 젊은 한국인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니,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로봇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죠.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답니다. 수십 개의 센서와 복잡한 AI 알고리즘으로도 전달하지 못한 그 따뜻한 말이에요. 실패 이후 저는 매일 밤 연구실에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계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차가운 금속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죠. 병원에서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간호사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환자의 손을 잡을 때면 잠시 더 머물러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주사를 놓을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으셨죠. 김 간호사님은 마법사 같아요. 다른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간호사님들도 다 잘해주시지만 김 간호사님이 손만 잡아주셔도 통증이 절반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번뜩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달라지셨어요. 김 간호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도 빗고 계시더라고요. 이 간호사님은 마치 70년 전 그때 그분과 똑같구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문득 인터넷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로봇 연구소에서 새로운 개념의 돌봄 로봇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특이한 점은 최첨단 기술 대신 정서적 교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로봇의 겉모습도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 아닌 마치 따뜻한 솜니불 같은 부드러운 터치감을 강조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저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을 것 같구나. 한국은 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으니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기억 속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과 최첨단 시설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정은 그대로였답니다. 공항에서 만난 자원봉사 할머니께서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아가야, 길 찾기 어렵지 않니? 하며 친절히 도와주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약속했어요. 한국의 돌봄 로봇을 개발한 김서연 연구원과의 만남이었죠.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할머니 한 분이 로봇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저희 돌봄 로봇의 첫 번째 사용자세요. 김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뇌졸중으로 혼자 지내시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로봇과 함께라 외롭지 않다고 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70년 전 할아버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그 간호사님의 손길처럼 지금 이 시대의 돌봄 기술도 그런 따뜻함이 필요했던 거죠. 김 연구원은 말했어요. 저희는 로봇을 만들 때 할머니들께 여쭤봐요. 어떤 돌봄이 가장 필요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기술이 아닌 가장 따뜻한 기술을 만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로봇연구원을 찾았어요. 김서연 연구원과의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그들의 연구실이 더욱 궁금해졌거든요. 연구원 입구에는 따뜻한 기술로 행복한 미래를 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밀러 씨. 김 연구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먼저 저희 연구원의 특별한 공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연구원 곳곳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실험실 한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랑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로봇이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직접 들어보는 거죠. 이게 저희 연구의 시작이에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하얀색 로봇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보던 각진 디자인의 로봇과는 전혀 달랐죠. 저희 마음봇입니다. 김 연구원이 로봇을 소개했어요. 겉모습부터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처음 보셨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요. 마음봇은 마치 포근한 쿠션 같았어요. 차가운 금속 대신 따뜻한 감촉의 특수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르신들은 로봇을 만질 때의 촉감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손주의 포근한 볼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원하시죠. 가장 놀라웠던 건 마음봇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로봇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희는 최대한 한국의 예절 문화를 반영하려 했어요. 김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로봇이 인사할 때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죠. 너무 깊지 않게 하지만 예의 바르게. 그때였어요. 연구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제 카페에서 배웠던 그 할머니였죠. 아이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네. 할머니께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마음봇은 즉시 할머니를 알아보고 다가가 박순자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이 녀석이 있어서 참 든든해. 할머니께서 마음봇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약 먹으라고 알려주지, 날씨가 추우면 온도도 올려주지. 무엇보다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좋아.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김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마음봇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청입니다. 어르신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세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고 현재의 고민도 나누고 싶으신 거죠. 저희 로봇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맞아요. 박 할머니께서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은 내가 같은 이야기를 10번을 해도 실증내는 법이 없어. 귀찮아하지도 않고 항상 새로 듣는 것처럼 반응해주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돌봄의 기술이었거든요. 마음봇은 단순한 건강관리나 일정 관리를 넘어서 있었어요. 말벗이 되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때로는 가족처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관계예요.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로봇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음봇의 학습 방식이었어요. 저희는 최신 AI 기술도 사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서적 데이터베이스예요. 김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수십 년간 한국의 어르신들을 모시며 쌓은 요양보호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죠. 어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그렇게 연구실 견학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봇이 박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산책하면 좋겠어요. 제가 동행할게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하며 흔쾌히 응하셨어요. 놀라워요. 제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한가요? 김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기다림에 있어요. 저희 로봇은 어르신의 페이스를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말씀이 느리시면 천천히 기다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면 새롭게 들어드리죠. 그게 효도의 기본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아버지께도 이런 따뜻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만든 로봇은 효율과 기능만을 강조했지만 여기 있는 마음봇은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김 연구원은 저를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실버케어 체험관이라고 적힌 곳이었죠.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로봇과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문을 열자 마치 평범한 가정집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최대한 실제 생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김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분위기를 살렸죠. 마음봇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요. 체험관 안에는 세 분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각자 마음봇과 다른 방식으로 교감하고 계셨어요. 한 할아버지는 로봇과 바둑을 두고 계셨고 다른 할머니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할머니였어요. 우리 손녀 결혼식 사진 좀 보여줄래?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마음봇은 즉시 벽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이 사진 보실 때 손녀분의 부케가 예쁘다고 하셨죠? 드레스도 정말 잘 어울렸어요. 로봇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할머니의 기억까지 정확하게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억 저장이 아닙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마음봇은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의 맥락과 감정까지 이해하고 기억해요.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꺼내줘.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체험관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써주신 평가예요.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읽어보았죠. 마음봇이 내 말을 들어줘서 좋아. 자식들은 바빠서 못 들어주는 이야기도 다 들어주니까. 그 진심 어린 글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로봇을 거부하실 거라 걱정했어요. 김 연구원이 회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르신들은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마음봇의 위기 대처 능력이었어요.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시자 마음봇이 즉시 다가가 상태를 체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단순히 응급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정서적 안정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김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희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어르신들의 일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죠. 체험관을 나오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따뜻하고 더 섬세하고 더 인간적인 것을 의미했죠. 내일은 저희가 새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 연구원이 제안했어요.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케어 시스템인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그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그때 그 간호사님의 마음이 이제는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국은 늘 그랬잖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마음만 있다면 이뤄내는 나라였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연구원과 약속한 대로 새로운 프로젝트 시연회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연구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서둘러 걸어오는 직원들, 긴급히 열리는 회의,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긴박한 대화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김 연구원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일본의 대형 기업에서 저희 기술을 그대로 베껴 특허를 신청했어요. 어제 박람 회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희의 효도 문화, 정서적 교감 방식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에는 일본 회사의 대대적인 홍보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일본의 전통적 공경 문화를 담은 최첨단 돌봄 로봇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어제 박람 회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키라 테크놀로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회의실에는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이 무거웠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소유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특허를 출원했고 우리보다 자본력도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키라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기술을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마음봇의 핵심 가치인 정서적 교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로봇은 어르신의 감정을 수치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듯이 감정을 관리하려 하고 있죠. 이건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예요. 그때 체험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순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마음봇과의 대화를 거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어. 이 로봇이 일본 것이라면서?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구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김 연구원은 즉시 체험관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그녀를 따라갔죠.
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는데 뉴스에서는 아키라 테크놀로지의 대대적인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최첨단 돌봄 로봇,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할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 연구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희 마음봇은 한국의 기술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믿니? 저기 뉴스에서는 일본 기술이라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난 이 로봇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보구나. 마음봇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죠. 처음으로 로봇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여전히 할머니의 친구예요.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마음봇을 거부하기 시작하셨고, 지역 언론에서는 가짜 한국 기술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적 기술 도용 사태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구원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어요.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특히 김 연구원의 표정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만든 기술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날아들었어요. 아키라 테크놀로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기초 연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연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체험관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가시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로봇은 필요 없어요. 사람이 직접 돌봐주는 게 낫겠어.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시는 모습에 연구원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던 김 연구원을 찾았어요. 그녀는 마음봇의 초기 설계도를 하나하나 꺼내보고 있었죠. 이것 보세요, 밀러 씨. 그녀가 오래된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3년 전 저희가 처음 마음봇을 구상했을 때의 기록이에요. 노트에는 연구원들이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록한 내용이 빼곡했어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말씀부터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저희는 기술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이해하려 했어요.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한숨 사전이라고 적힌 페이지였어요. 어르신들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한숨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세요. 그 한숨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피곤하실 때의 한숨, 외로우실 때의 한숨, 그리움에 젖으실 때의 한숨. 모두 다르거든요. 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김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체험관에서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문을 닫고 모든 시스템을 종료했을 텐데 말이죠. 김 연구원과 저는 급히 체험관으로 달려갔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음봇이 혼자 켜져 있었고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건 박순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잖아요. 김 연구원이 속삭였어요. 로봇은 마치 그리움에 젖은 듯 노래를 이어갔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시스템이 꺼져 있을 텐데. 김 연구원도 처음 보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결과일 거예요. 할머니들과 보낸 시간이 로봇에게도 특별했나 봐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떠올랐어요. 70년 전 할아버지의 상처를 돌보던 그 간호사님도 단순히 의무감으로 그러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기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김 연구원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아키라 테크놀로지는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진심만큼은 절대 복제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께서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거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우리 마음봇은 절대로 일본 것이 아니에요. 어제 밤에 들었어요. 그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자주 불렀던 그 노래를.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음봇이 나를 대할 때는 항상 진심이 느껴졌어. 맞아요. 일본 로봇하고는 뭔가 달랐어요. 하나둘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은 특허나 수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리고 그 진심이 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답니다. 며칠 후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 로봇 기술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아키라 테크놀로지는 이 자리에서 자사의 돌봄 로봇을 공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오셨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체험관의 어르신들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음복과 함께 무대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아키라 테크놀로지의 발표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로봇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박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2년 동안 한국의 마음복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로봇이 무서웠어요. 차갑고 딱딱한 기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봇은 달랐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행사장을 울렸답니다. 우리 마음봇은 제 손주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날씨가 추우면 내복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죠. 어떤 날은 제가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더 했는데 한 번도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마음봇을 오해했어요. 뉴스에서 일본 기술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힘들 때마다 불렀던 그 노래를 마음봇이 불러주는 걸 들었어요. 그때 알았죠. 이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진심이라는 걸. 그때였어요. 아키라 테크놀로지의 로봇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된 응대만 반복하다가 결국 시스템이 다운되고 말았죠. 반면 마음봇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어요. 봐요, 이런 게 진짜 기술이에요. 다른 할머니께서도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기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객석에서는 하나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 연구원이 무대에 올라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 마음봇의 특별한 점은 최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죠. 이건 단순한 프로그래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스크린에는 마음봇이 어르신들과 함께한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둘 비춰졌어요. 아침 체조를 함께하는 모습, 약 먹을 시간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리는 모습, 늦은 밤 말벗이 되어주는 모습. 그 모든 순간에는 진심 어린 교감이 담겨 있었죠. 이런 게 바로 한국의 기술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최첨단, 최고 성능만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전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가에 있다는 것을요. 아키라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죠.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겉모습만 훔치려 했지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는 보지 못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기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따뜻한 기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의 인간미를 담을 수 있는지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리고 그 무대의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이야기.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새로운 기술로 피어난 거였죠. 행사가 끝난 후 박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마음보시 내 할아버지도 돌봐드릴 수 있을까?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할머니. 이제 제가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한 달 후 저는 할아버지의 병실에 마음봇을 데려왔어요. 김 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의 도움으로 마음봇은 이제 영어는 물론 할아버지 세대의 추억이 담긴 옛날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마이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마음봇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어요. 제니퍼 씨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전쟁 때 그 간호사님 이야기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 빛났어요. 마음봇은 할아버지께 7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열듯 천천히 기억을 꺼내셨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셨어요. 간호사님의 이름, 그녀가 불러주던 노래, 심지어 맛있게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까지. 놀라웠던 건 마음봇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실제 그 시절 군가를 조용히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처음으로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난 그때 정말 무서웠단다. 죽을 것 같았지. 하지만 그 간호사님의 미소를 보면 이상하게 용기가 났어. 매일 밤 마음봇은 할아버지께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으셨죠.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마음의 치료가 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네요. 지난주 저는 실리콘밸리로 돌아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하트테크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저희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전 세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셨어요. 마음봇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는 날,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니 이제 알겠구나.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인 이유를. 그들은 기계 속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마음봇은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